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모처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4만 1000달러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일단은 우려보다는 안도감을 조금 더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모든 상승 랠리 전망의 기본 전제가 4만 달러의 안정적인 지지, 이런 부분에 깔려있는 만큼 일단 4만 1000달러 위로 올라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4만 달러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압력이 둔화되는 만큼 4만 7천 달러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나아가주면 강력한 저항 구간인 4만 8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1차적인 관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 이와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다소 굵직하게 느껴지는 것은 SEC가 사라 네번 판사의 DPP 무력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물 제출을 위한 시간을 14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네번 판사의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4월 29일까지가 데드라인이 되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리플이 강력하게 기각을 요청했던 자료, SEC가 나름 회심의 한방으로 준비했었던 전문가 분석 자료가 법원에 결국 제출됐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나름의 회심의 한방이 법원에 들어간 것이긴 한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큰 의미 부여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SEC의 요구사항을 잇따라서 수용한 모양새이긴 한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역대급 동조화 현상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다라는 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락만 하는 투자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상승만 하는 투자 시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어쩌면 머지않아 도래할지도 모를 이 상승장에 대한 대비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4만 1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전 최저점이 3만 8000달러 중반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아슬아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잘 이루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1%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위에서 안정화되고 있는데 4만 3천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 구간에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 회복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낙관적인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RSI는 가격 하락에 앞서서 지난 3월 말에 발생한 것과 유사한 과매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일간 RSI는 중립적이고 이건 매수 세력이 지지라인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비트코인은 37,5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건 회복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준이다. 특히 주간 차트 모멘텀 신호가 여전히 긍정적인데 이건 중기적으로 저항선인 46,710달러를 향한 추가 상승을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7,500달러 지지를 받아주면서 4만 달러 위에 자리할 경우에 46,71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칼레오의 경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말 비트코인이 저항선 위에서 올라서서 이 돌파 랠리를 벌일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추가 급락했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브레이크아웃,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했던 2월 말의 상황과 지금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현재 시점의 차트를 보면 저항 라인 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이게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이 41,200달러 부근인데 만약 여기서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면 그는 37,500달러가 다음 지지라인이 될 것이라고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낙관하긴 이를 수 있다. 이런 조심성이 깔린 분석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확인해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여력을 바라보는 기대감도 조금은 더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케인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최근 30일 상관관계를 보면 202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크립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아닌 기술주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동조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반대 이런 걸 의미하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플러스 0.7, 비트코인과 금은 마이너스 0.45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 수준으로 이 주식 동조화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일단 나스닥처럼 좀 반등 올라주는 게 일단은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 호주에서 전해졌는데 호주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상품은 캐나다 토론토 거래소에 상장된 1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펄포즈 ETF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4월 27일부터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호주 비트코인 ETF 출시로 인해서 최대 1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SEC는 대체 뭘 그렇게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인, 단연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고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번에는 연준의 긴축 조치가 시장 가격에 꽤 반영됐다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빅스텝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연준 이사들이 빅스텝에 대한 입을 털면서 동시에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UBS는 앞으로 연준의 경로가 지금처럼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새로운 이사들이 6월부터 합류하게 되는데 이들은 장기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던 만큼 지금과는 분위기가 또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BS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나 정도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경우에 연준 FOMC에서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빅스텝, 고강도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올라갈지 그건 벌써부터 겁먹을 일이 아니라 벌어져야 벌어졌구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의 말바꾸기 가능성에 대해서 곱씹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실적 발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긴축에도 버틸 수 있다. 소비자 지출 여전히 강하고 실업률은 낮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회사 이익도 대체로 강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 봉쇄 후폭풍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우려만 할 상황도 아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정말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참 궁금함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SEC의 요구사항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사라 덴펌 판사의 명령에 대한 불복 입장문 발표를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일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넷번 판사의 상급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라 넷번 판사의 명령이 나온 날부터 워킹데이 기준으로 14일이 추가가 되고 이럴 경우에 4월 29일이 데드라인이 됩니다. 그나마 기본 14일 추가에 14일이 아니라 기본 14일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다른 일정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며 4월 22일까지 약식재판 관련 양측 논의 마무리해서 법원에 보고해라 이런 명령도 말미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법원이 SEC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약식재판과 관련해서 나름의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과연 SEC가 어떤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넷번 판사의 명령에 개길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리플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던 SEC의 전문가 보고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리플이 기각 요구를 했던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서 SEC 입장에서는 나름 작은 1승 추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리플은 SEC가 전문가 보고서를 추가로 증거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걸 채택하면 SEC의 편법 행위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꽤 강도 높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뭔 보고서길래 그러냐? 이 보고서는 XRP의 가격 변화와 리플과 관련된 뉴스의 상관관계,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 상관관계를 나름의 통계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리플 관련 호재가 등장하면 XRP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과의 관련성은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XRP의 가격이 오르면 리플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는 리플이 XRP를 통해서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알버트 매츠 박사의 보고서를 만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XRP가 증권이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SEC는 일단 그렇다고 지금 주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XRP가 오르면 리플이 이득을 얻는 거지. 그렇다고 XRP가 증권이 되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SEC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팩트니까 이런 상황 정도는 있는 그대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4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반등세가 꿈틀거리는 점에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조정의 시간을 가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런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 분석들, 주변 상황들, 이슈들을 토대로 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